안녕하세요. 노팅커피의 헤드로스터 김현준입니다. 10월 스몰 월픽 노팅커피의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오늘 저희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공유 전에 저희와 여러분 간의 어떤 동기화가 필요한데요. 그 동기화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저희가 사용을 권장하는 물은 여기 백산수가 되겠습니다. SCA에서 커피 추출에 적합한 물을 권고하기 위해서 워터 차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워터 차트 상에서 보시면 X축은 커피의 산을 완화시켜주는 버퍼 역할을 하는 음이온의 총량을 나타내고요. Y축은 커피 성분을 끌어내는 양이온, 총 경도의 양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상에서 보면 백산수는 최적합 위치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좌측 하단, 즉 커피의 산을 더 많이 끌어올려서 생동감과 밝은 느낌을 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전자의 높이입니다. 플라토 레일리 효과에 입각을 해서 물줄기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때 물방울 형태로 되기 직전까지의 최대 높이를 유지할 건데요. 당연히 물방울 형태, 분무 형태가 되면 추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 형태가 되기 직전까지의 최대 높이, 지금 밑에서는 약간 분무 형태가 되고 있죠. 이 높이를 커피 베드까지의 높이로 여러분과 저 간에 유지하도록 하면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주전자가 다르고 주전자의 수구의 모양, 그리고 수구의 각도 혹은 코팅 정도에 따라서도 이 높이는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그 구간을 최대로 한다 라는 취지하에 여러분과 저 간의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쇄도입니다. 언스페셜티몰 분쇄도 가이드에 의해서 900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분쇄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성근 분쇄도이고요. EK43S 기준으로는 12에서 13, 코만단테 기준으로는 25에서 30 클릭, 그리고 디팅 807 스윈랩 기준으로는 7에서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커피 애호가 홈 바리스타 분들이 사용 환경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같이 동기화를 시켜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레시피를 잘 활용하여 커피를 맛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팅커피의 헤드로스터 김현준입니다. 먼저 필터 브루잉 핫 레시피입니다. 사용할 추출 도구는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러입니다.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러의 경우에는 내부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목표하는 온도에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외부는 다시 한번 단열재가 포함된 슬립으로 감싸져 있어서 그 온도의 보존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드리퍼의 형태가 콘 타입과 플랫 타입의 중간 형태인 포켓 타입이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레시피가 물론 스테드패스트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타 드리퍼에도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충분한 예열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바이패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만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커피의 양은 15g입니다. 물의 온도는 93도고요. 먼저 사전 적심을 서클 푸어, 전반적으로 고르게 적실 수 있는 서클 푸어 형태로 50g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전 적심의 목적 자체가 가스를 방출시키고 전반적인 커피를 고르게 물을 적셔줘서 추후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커피 1g이 함유할 수 있는 물의 함량은 2.xg이기 때문에 그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g 정도로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푸어링은 중앙에만 물을 집중적으로 붓는 센터 푸어, 마찬가지로 50g입니다. 다시 전체를 고르게 적셔줄 수 있는 서클 푸어 50g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건데요. 다시 센터 푸어 50g, 마지막으로 서클 푸어
40g이 되겠습니다. 총 추출 시간은 2분 30초에서 3분 내외입니다. 사용하는 커피의 양이 15g, 그리고 총 물의 양이 240g, 즉 16배수 정도입니다. 흔히 1대 16 정도의 비율이 됐을 때 가장 마시기 편하고 크게 부정적인 맛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푸어링의 방법도 서클, 센터, 서클, 센터, 서클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50g 단위로 끊어 주시고 마지막에만 40g, 혹은 이 커피를 좀 더 농도 있게 즐기고 싶다, 그렇다면은 비율을 1대 16이 아닌 15로 바꿔서 마지막 부분만 25g을 한다든지, 혹은 농도를 좀 약하게 즐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1대 17 비율로 해서 마지막에 55g을 다시 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유해드린 필터 브루잉 핫 레시피를 통해서 10월 스몰 월픽 노팅커피 커피를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브루잉 아이스 레시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추출 도구는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고요. 물론 이 드리퍼에 최적화된 추출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드리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하는 커피의 양은 15g을 사용할 거고요. 오늘 레시피는 모두 15g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총 비율은 1대 10, 10배수인 150g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안에 얼음 100g을 미리 넣어두어서 추출하면서 추출수를 급속 냉각시키면서 향을 포집하는 데도 유리하고, 얼음이 녹아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농도를 맞추는 효과를 위해서 얼음 100g을 미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93도고요. 먼저 50g 서클 푸어의 형태로 사전 적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50g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붓는 센터 푸어의 형태로 추가 물을 주입합니다. 물을 붓는 타이밍은 커피 베드의 커피 돔이 위층으로 올라왔다가 완전히 플랫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주입하는 것이 전반적인 커피층을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푸어 50g을 다시 해주도록 합니다. 총 추출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내외입니다. 추출이 모두 완료된 후 컵에 다시 얼음을 담고 커피를 그 얼음 위에 부어서 음용하면 되겠습니다. 필터 브루잉 아이스 커피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팅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한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20g, 그리고 추출수는 거의 2배수인 40g입니다. 에스프레소의 경우는 레시피는 이게 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균일화 테크닉을 모두 다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퍼콜레이션 방식과는 다르게 에스프레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6기압에서 9기압까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과소 추출되거나 과다 추출이 돼도 그 맛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도징컵을 먼저 사용하긴 할 건데요. 이런 77봉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분포를 안정화시키고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고전적인 방법인 동서남북 형태의 디스트리뷰션도 좋고요. 혹은 디스트리뷰터를 갖고 계시다면 이걸 사용해도 좋고요. 혹은 옆에 서포트가 있는 템퍼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일정한 압력 형태의 템퍼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핵심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균일화 작업을 최대한 사용하라입니다. 이 머신의 경우는 프리 인퓨전 방식도 가능히 하지만 댁에서 사용하시는 다른 머신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거 역시 큰 상관은 없습니다.
프리 인퓨전이 있는 머신의 경우에는 저희는 대략 커피가 방울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형태 해서 대략 30초 정도를 줬고요. 하지만 프리 인퓨전이 없는 머신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간이 대략 30초대의 총 추출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 그대로 음용을 하셔도 좋고요. 에스프레소의 양을 변화를 주시지 마시고 아메리카노를 드시겠다고 하면은 물을 150에서 200g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좀 더 농도 있는 아메리카노 롱블랙을 드시고 싶다고 하면 100에서 150g, 그리고 라떼의 경우도 일반적인 라떼의 경우는 우유 150에서 200g, 그런데 플랫 화이트나 코르타도 혹은 뭐 같은 좀 더 농도 있는 라떼 계열을 원하신다면은 50g에서 100g까지 우유의 양을 조절하는 식으로 하시면 훨씬 편하게 베리에이션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에스프레소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